야경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동료 교수에게 과거 기출문제와 답안을 받아서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들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버닝썬에서 이제 승리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게 좀 뭐 일단락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또 YG의 성접대 의혹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어제 이제 MBC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었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는데 무려 25명의 여성이 동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YG와 버닝썬 간의 커넥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만은 승리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불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또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2014년 7월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이때 외국에서 2명입니다. 한 사람은 태국 사람이고 예. 한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인데요. 이런 예. 재력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때 YG 쪽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식당을 통째로 빌립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재력가들하고 YG 측하고 가수도 거기에 있었고요. 양현석 대표도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최소한 3차례 정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길게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서 사실상 양현석 씨가 운영한다고 보여지는 NB라고 하는 클럽으로 강남의 클럽이죠. 네, 강남의 클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성이 25명,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도가 왔다는 것인데 예. 유흥업소 여성이 한 10명, 또 일반인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재력가 2명하고 YG 쪽 가수라든지 양현석 씨라든지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8명 정도가 안에 들어있고 25명이 빙 둘러서 앉는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그러고 하여튼 MB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2차적으로 성접대까지 뭐 이어졌다. 이런 이제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예. 사실 폭로자가 누군지 제보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현석 대표는 이 지금 버닝썬 사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또 한쪽으로는 말이죠. YG의 카드로 그 호텔에서 승리가 호텔비를 법인 냈던 거 카드를 있었죠. 뭐 예. 그거라든지 예. 홍대 클럽에서의 또 뭐 사실상은 이제 양현석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클럽이 있었고요. 네. 등등으로 해서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단의 어떤 단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이 재력가 중에 한 명인 태국인. 그렇습니다. 이 태국인이 이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마약 사건에서도 등장을 했었다고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태국인이 예. 작년 12월입니다. 그 버닝썬 성폭행 의혹 사건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모 씨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모 씨가 강남경찰서까지 그 당시에 고소를 했었는데요. 이모 씨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같이 술자석이 있었고 이 태국인이 주는 위스키 서너 잔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럽에서 호텔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보니까 호텔방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텔방에 가서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머리를 뭐 이렇게 바닥에 찢기도 하고 이런 식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의 감금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네. 뭐 웃어야 보내준다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웃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이모 씨의 얘기인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태국인은 바로 이제 외국으로 그 당시 이제 출국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전용 비행기까지 갖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의 여성은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아까 25명 중에 뭐 나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태국인이 사실은 거기서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승리를 모른다.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일단 보니까 YG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겠죠. 당시 식당과 클럽에 간 건 사실이었지만 지인 초대로 참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양 씨도 정마담은 알지만 뭐 여성들이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목격자의 증언과는 그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증언이었는데 네.
그냥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 말을 좀 바꿔가지고 가긴 갔는데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 참석한 것뿐이다. 예, 참석은 했지만 그리고 식사비도 자신이 내지 않았고 그리고 재력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추가 접촉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긴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리고 여성들이 그 자리에 왜 왔었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갔다는 거 그리고 YG에서는 가장 대표 아닙니까? 가장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YG 가수가 거기 왔었다고 하니까 예. 가수가 왜 온 것인지 그리고 재력가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재력가들의 관계라든지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지시를 받아서 성접대를과 다른 사람이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에서는 뭐 알아보겠다. 네. 뭐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레이트에서 이 얘기가 나간 다음에요. 예. 그런데 이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는 150일 동안 100명이 넘는 경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닝썬의 성폭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경찰과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비난이 폭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결국은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관성도 좀 파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왔었다는 얘기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성폭행 그날 바로 이제 이날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예. 이후에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때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태국 사람이. 하여튼 그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 당시가 2014년 7월인데 그때는 2차로 성접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태국인한테 당했다는 이모 씨의 사건은 예. 2014년 7월이고요. 예. 그리고 성접대가 있었다는 것이 2014년 7월이고요. 예, 예. 저 지금 얘기하는 성접대 아까 그 식당이라고 하는 예. 곳 그리고 NB라고 하는 곳 네네. 그리고 이모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에 제기했던 성접대 의혹일 텐데 일단 양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점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당시 참석자라든가 목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증언에만 의존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어떤 그 조사를 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때 이제 2박 3일 동안 식당을 통째로 빌렸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통째로 빌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NB로 갔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면 식당에서의 누가 돈을 냈는지 식사비라든지 내역들.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5명이나 갔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황하나 씨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25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제보하는 사람이 그 25명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YG 쪽에서 가수가 거기 갔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가수이거나 그 내막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 관계자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라든가 하여튼 뭐 또 통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면 사실은 그 지금 아까 왔다고 하는 유흥업소 10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성접대를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이 지불됐는지 지불을 했다면 누가 지불을 했는지 예. 등등을 파헤친다면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헤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대학판 숙명 여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료 교수에게 과거의 기출 문제와 답안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에게 건넨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일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그 숙명여고 사건이 참 파장이 컸는데요. 예. 이번에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입니다. 네. 막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대학교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라든지 내지는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겨서 결과적으로는 성적을 잘 받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밀 유출 내지는 시험 문제 유출 그런 의혹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수사받게 됐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 A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료 교수인 신모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로부터 내가 강의 자료가 필요하니 좀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그 강의 자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자료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말이죠. 이 대학 교수들은 보통 과거에 이제 강의 자료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거의 그대로 내거든요. 네. 똑같이 내는 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은 좋은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4차례 정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의 다 A+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 교수는 그 아들이 그 편입을 했는데 네. 자기 과에 편입을 한 거예요. 자기 대학 플러스 자기 과. 예. 그랬는데 사실은 서류전형에서는 7등을 했는데 아버지의 과에 아버지 과, 아버지 대학에 거죠. 예. 거기로 편입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면접 점수를 잘 줘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과목을 8과목을 들었어요. 아버지 과목을 아버지한테. 예. 그랬는데 그게 다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편입학에서의 부정 예. 내지는 이 시험 점수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말하기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 동료 교수한테 강의 자료 받아가지고 넘겨준 거 그것만 이제 기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취업난도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할 때 이 학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취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모두 다 A뿔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게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된 것도 좀 석연찮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기 대학에 들어오면 그걸 신고하게 돼 있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정 때문에 부정 말이죠.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숨기고 나서 자기 아버지 강의를 들어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교수한테 강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뭐 줬다. 거기에 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들어있었다. 그것도 네네.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숙명여고 정도에 못지않은 예. 이런 사건이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이제 감사를 하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러게요.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거 예.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교육부 감사라든지 대학 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같은 대학에서 네네. 이 같은 대학에서 또 이제 조교를 뽑는데 교직원이 부탁을 합니다. 교직원이 내 딸 좀 조교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교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두 교수가 면접 점수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서류 전형 점수도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허위 사실을 예. 갖다가 작성했다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역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같은 대학에서 3명의 그러니까 교수가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한 명은 자기 아들 그리고 2명은 자기 교직원의 딸을 이제 봐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아까 사건도 YG하고 버닝썬의 어떤 그 커넥션 이것도 예. 충격적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여튼 좀 더 파헤쳐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보니까 이게 그 교수도 보니까 강의 자료를 준 것도 이게 뭐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동료 교수가 좀 뭐 뭔가 부정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인데요. 그죠? 있었으면 안 줬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 신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학교 네. 다닌다는 말을 일치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료 교수가 좀 내가 강의하는데 좀 필요하니 좀 자료 좀 주시오 하니까 그런 그건 뭐 경우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료 교수의 선의를 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버지 강의를 8과목 들었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 전공 과목이라 하더라도 여러 교수가 있잖아요. 교수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잖아요. 아까 그래서 잘 얘기를 했는데 요새 이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 학점으로 중요하죠. 그다음 예. 입학이라든지 또 뭐 취업이라든지 뭐 대학원 입학이라든지 또 요새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로스쿨 입학 뭐 이런 데라든지 예. 이런 데에도 이 강의에서의 어떤 그 학점이 성실도의 굉장히 측면이기 중요해요.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혹시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각성을 갖고 네. 확실하게 대학 당국이라든지 좀 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조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 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면서 과속 또 난폭 운행을 한 사섭 구급차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응급 환자는 탑승하지 않았고요. 또 위급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가끔 이제 그 변호사님도 이제 아침에 운전할 때 보면은 저는 구급차가 물론 이제 맞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영상만 보면 그 터널 내에서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그렇죠. 교통 위반까지 하면서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참 놀랄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양심 없는 삥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는데요. 예. 구급차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아주 양심 없이 운전을 하고 과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운전을 했는데요. 저러다가 사실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하다가? 예, 구급차라 해서 예. 무슨 사고 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면허가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동안 1만 5천 건 정도의 이 구급차에 의한 그런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실제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기에는 환자가 타지 않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물론 환자가 탔다면 빨리 가야죠. 네네. 그런데 환자가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난폭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잡혀야 되냐면 근데 어떤 이제 그 아면 단속하는 그 경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 구급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한 10분 동안 전혀 급하지 않아요? 너무 여유가 있었군요.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싶어가지고 뒤를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결국은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지금 구급차, 사설 구급차입니다. 예. 사설 구급차를 아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연예인을 태우고 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이제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스케줄 경우에 늦었을 스케줄 때? 늦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용도를 갖다 자기 용도에 맞게 자기 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범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설 구급차를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 사설 구급차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사설 구급 활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명목 하에 여러 가지 예.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예. 밝혀지고 있고요. 근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말이죠. 원래 긴급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의 긴급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소방이라든지 교통경찰이라든지 구급대라든지 이런 이제 긴급 자동차는 사실은 상당 부분 면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사설 구급차거든요. 네. 사설 구급차는 면책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다만 그 법규 위반에 대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과태료 등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를 많이 해주죠, 사실은. 저렇게 교통 위반을 해도 예, 해도 이제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설 구급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질 않은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사설 구급차가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과속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업무 정지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난폭 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입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거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난폭 운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